안녕하세요. 로이어랜드의 서정민 변호사입니다. 네, 며칠 전 뉴스를 통해서 또다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캄보디아 만사간의 살인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네, 이 사건은 2014년 8월경 고속도로에서 새벽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건입니다. 당시 교통사고로 인해서 운전자인 남편은 살았지만 옆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는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내는 임신까지도 한 상태였고요. 문제는 사망했던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25개가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고로 인해서 남편이 얻게 되는 보험금은 약 95억 원이라는 거금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을 받던 이 남자는 결국에는 고의로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살인죄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남편은 살인이 아니라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한, 자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1심에서는 남자의 말처럼 무죄가 선고되었고, 2심은 남편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사고를 발생시켰다, 즉 아내를 살해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심에서는 2심 내용을 다시 한번 번복을 하고 파기환송을 하였죠. 그렇게 돌아간 2심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되어 2년의 금고형이 처해졌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조금 짚어드리면은, 대법원에서는 일단 이 95억 중에서 54억 원은 정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다, 일시금으로 받지 않는 것이고, 또한 다른 상속인들도 상당 부분을 함께 수령을 한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다면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거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냈구나, 더욱 강하게 의심을 하겠지만, 꾸준히 매년 몇 개의 보험을 가입해 왔다는 점 역시 살해의 동기를 입증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분을 피보험자로 이제 설정한 계약들의 보험금이, 금액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사고 발생 2달여쯤 전에 체결했던 보험 같은 경우에 그 금액이 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보험 설계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분도 나이가 아직 어리고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있으니까 이 보험을 가입하면 그것들을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다. 아이가 커서 학자금 필요할 때, 혹은 갑자기 생활비가 필요할 때 중도의 보험료를 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당신이 나이가 65세가 되면 연금보험으로 전환해서 이 노후 보장도 된다, 이런 설명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보험 설계사가 하는 말이, 자기도 당시에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시금이 30억 원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대요. 그래서 설명을 했던 게,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일시금으로 1억 5천만 원이 지급되고, 또 매월 6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분이 조금 특이했던 게 예금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 보험 계약들을 다수 체결하면서 마치 이것을 자산 운용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들도 판단하는데 하나의 근거가 됐었고, 네, 그리고 재산 상태 역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도 아니고 월 1,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꾸준히 얻고 있었고, 부채보다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많다, 이 점을 보더라도 돈을 위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 보험금 관련된 내용 말고도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한 그 근거들이 조금 있긴 해요. 먼저 이 졸음운전이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심은 아니다, 이것은 의도된 사고였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현장에 이제 근처에 있던 CCTV 내용을 봤을 때 뭐 방향을 정말 조정을 했는지, 그래서 일부러 앞에 있는 화물차를 조준해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가 이제 작동이 됐었다라는 점을 2심에서는 들어서 그렇다면 졸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그 부분 역시도 CCTV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어요. 뭐 그 밖에 중간에 이제 운행을 하다가 사고 직전에 상향등을 한번 조정한, 점등한 사실이 있는데, 이제 그 점은 졸음운전의 경우에는 사실 좀 믿기 힘든 상황인데, 대법원에서도 그게 많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졸음운전을 정말 하다가 이렇게 상향등을 실수로 조작할 수도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졸음운전이 아니었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다 판단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은 증거로는 활용이 안 됐던 이제 증거로 제출이 된 걸로 보여요. 마찬가지로 살인의 고의가 있지 않았나라는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간접적으로 판단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비난 가능성은 뭐 충분하죠. 이게 사고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이상하게 생각을 할 거고 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니까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보험금 탄 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 이 사진을 보니까 살인을 그럼 했을 것이다, 살인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자, 일단 보험사는 처음 이 사고에 대해서 이제 고의에 의한 사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 형사재판은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살인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 이 남편분은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지급하지 않고 민사 재판으로 가서 또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아무래도 이 형사재판의 결론을 근거로 삼아서, 봐봐, 이거 내가 고의로 낸 사건이 아니야, 사고가 아니야, 이건 실수에 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할 거고, 이걸 반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 형사재판 내용들 자체가 무척 증명력이 높기 때문에, 증거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댓글들을 보면은 많은 분들은 이제 분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명백한 거 아니냐, 이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냐, 그 동기도 금전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 말도 사실은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또 판결 내용을 보면은 조금 고민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이런 판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법원에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합리적이다, 혹은 내용 보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또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또 법원의 판결이 조금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그런 생각들 남겨주시면 저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른바 보험금 95억 만사간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로이어랜드의 서정민 변호사였습니다.